2025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은 전문기관들이 시바이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과거인 밈코인은 리서치 대상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레이스케일과 T 로우 프라이스 그룹은 ETF 후보 자산에 올려놓고 있고, 깐깐하기로 유명한 일본 금융청은 시바이누 코인을 그린리스트에 편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기관들이 발견한 시바이누의 가능성과 2026년에 예정된 결정적인 업그레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레이스케일과 T 로우 프라이스 그룹은 ETF 리스트에 시바이누를 포함시켰는데, 월스트리트의 운용사들이 시바이누가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면 실제 네트워크 지표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바리움을 통한 실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네트워크 안정성과 실사용자 기반은 검증됐다는 평가고, 향후 DApp이나 게임 그리고 디파이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성장 여지가 크다는 분석인 거죠. 거기다 시바이누의 가장 큰 문제였던 공급량도 소각량이 총 공급량의 30% 가까이 다가섰다는 이야기도 들릴 만큼 누적된 소각량이 많은데요. 소각 구조는 거래 활동 사이에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소각하는 건데, 소각량이 늘고 있다는 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점차 실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지금 진짜 하이라이트는 2026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암호화 기술로 유명한 자마와의 파트너십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없이 연산하는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엔 금고에 있는 돈을 금고를 열고 세야 했다면, 이 기술은 금고를 열지 않고 돈을 셀 수 있게 하는 기술인 겁니다. 애초에 열 필요가 없으니까 위험에 노출될 일조차 없게 되는 건데요. 기존의 블록체인은 투명성이 특징이었지만 개인 거래 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었고, 기업들에겐 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문제였죠. 그런데 이 기술이 나오게 되면 모든 게 암호화된 채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마 로드맵상 시바리움과의 통합은 2026년 상반기 내로 완료되면 시바리움은 한층 더 검증된 유틸리티 코인이 되는 거죠. 여러 기관들이 눈여겨보는 것도 이 업그레이드인데, 2026년 최대 펀더멘탈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일본 그린리스트에 시바이누가 편입된 게 가장 큰데, 그린리스트에 편입되려면 기술과 안정성, 유동성이 전부 금융청이 정한 기준에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 30여 개의 코인밖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인데, 시바이누는 밈코인 중 첫 번째로 이 리스트에 올랐죠. 일본은 유독 다른 나라보다 규제 관련해선 보수적인 시장인데 비트코인과 동급으로 보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거기다 타이밍도 좋은 게,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세금을 그린리스트에 편입된 자산에 한해서 기존 55%에서 20%로 낮추는 개편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시바이누의 편입과 세제 개편이 겹치면서 일본에서도 거래량 폭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2026년은 시바이누에겐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많은 해죠. 그리고 이 외에도 탄탄한 장기 전망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 시바이누를 왜 주목해야 할까요? 투자 시장의 트렌드는 갈수록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시바이누 코인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밈코인도 과거엔 실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기와 투기 심리로 움직였었고, 현재는 기술력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됐는데, 시바이누는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죠. 시장에서 바라본 시바이누는 이미 기술력과 안정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가지 이슈가 눈에 띄는데, 시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도 완성형에 가까워지는 와중 미국의 T 로우 프라이스 그룹은 ETF에 편입 가능한 자산으로 구분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지도도 받쳐주고 기술력도 진보하고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본격적인 실사용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게 된 소식이죠. 물론 이전부터 실사용이야 몇 차례 있었고 제휴하는 매장도 늘고 있지만, 국가 단위로 파트너십을 맺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인프라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시바이누 OS 운영 체제를 포후국 7개 전체의 공공 서비스에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관리와 인프라 개발, 그리고 행정 시스템까지 국가 단위로 블록체인을 실제 도입한다는 겁니다. 테스트 단계가 아닌 정식으로 채택된 만큼 시바이누의 기술력은 입증된 거죠.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석유 담당 차관 샤리프 알 올라마는 정부 서비스를 재정의하는 전환점이라고 공식 발표했죠. 밈코인이 한 나라의 인프라, 토호국을 포함해서 총 8개 국가의 인프라에 들어간다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모든 걸 뒷받침한 건 두바이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 인물 한 명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칼판 벨훌이라는 두바이 미래재난 CEO입니다. 이 인물이 낯서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두바이를 크립토 허브로 만들기 위해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미리트 개발은행과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같은 금융 핵심 기관 전반에 관여하는 사람인데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죠. 칼판 베룰의 목표는 명확한데 석유 의존도를 탈피하고 두바이를 혁신과 기술의 허브로 만드는 겁니다. 즉 최초이자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도시를 구상 중인 거죠. 당장 최근 관련 업적만 봐도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완성했고 부동산 토큰화를 중앙은행과 함께 검증했습니다. 덕분에 부동산 거래수도 폭발했고 가상화폐 자산 거래가 증가하기도 했죠. 이렇게 다방면으로 암호화폐를 적용시키려는 칼판 베룰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두바이 왕세자 셰이크 함단인데요. 배경 사진이 익숙한데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도 방문했었죠. 아무튼 칼판 베룰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왕족인데 두바이 메타버스 정략을 공식 발표하며 두바이를 암호화폐 글로벌 선도 도시로 지정했고 지정됨에 따라 전 세계의 투자금이 두바이로 몰렸습니다. 강력한 권력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결국 권력층의 힘이 떨어지면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랍에미리트는 왕정 체제죠. 레임덕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싹 뒤집히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수십 년간 밀어붙인 경우가 많죠. 결과적으로 왕세자의 지지까지 얻은 칼판 베룰은 최근 인터뷰에서 AI 도시로서의 전환과 블록체인 통합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시바이누라는 거고요. 국가 단위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금 이제는 단순한 코인 하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향후 수십 년간 추진할 디지털 혁신에 함께 올라탔다는 거죠. 두바이 디지털 혁신의 총책임자가 직접 설계하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점에서 시바이누의 장기 전망은 어떤 밈코인보다도 웬만한 알트코인보다도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까지 시바이누 코인을 왜 보유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시드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건데요. 시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드를 분산해야만 하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미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투자금을 분산해야 되는지는 대표적으로 2022년 누나 사태로도 충분히 설명되죠. 당시 시총 10위권에 머무르면서 주요 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으로 평가받았던 이 코인조차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3일 만에 99%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몰빵했더라면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손실을 입은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포지션 분산인 거고 분산한다면 특정 자산이 폭락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분산 투자가 좋다는 걸 알고 계셔도 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정말 중요하지만 판단하기가 꽤 어렵죠. 적어도 그것만큼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전부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리고 목표에 맞게 일일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때문에 지난 9년간의 실전 경험과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리 전략을 정리해둔 자료가 있는데 이걸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적용이 가능한 프레임워크와 검증된 케이스 스터디를 담았습니다. 이 책은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판매 시작 전에 무료로 책의 제본을 발송드리려고 합니다. 부탁드릴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완료라고 댓글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구독 완료까지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청 중인 영상의 설명란 또는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문자로 돌아가는데 문자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위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 PPT 하단 연락처 보이시죠? 연락처 참고하셔서 문자로 검증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양식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